아니, 알래스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어째서 한국보다 일 처리를 못하는 거지? 한국에 1년 넘게 살아놓고 그것도 모르냐? 이건 한국이 대단한 거야. 미국이 못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 출신의 셀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왜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온 한국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는 것을 고려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직업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이 되는 걸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대학에도 진학해야 하죠. 그 뒤로도 피나는 노력과 함께 시험에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꿈과는 무관한 대학에 진학했고 거기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충분히 좋지 않았던 저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는 없었고 대신에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교육학을 이수했고 관련 지식도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높은 장벽을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한 뒤 한국이나 일본의 영어 강사로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가장 무난하다며 말이죠. 저는 두 나라 중 한 곳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었는데요. 바로 날씨 때문이죠. 한국은 일본보다 더 추운 지역이라고 했어요.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춥고 여름에는 조금 덜 더운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추운 알래스카 날씨에 잘 적응한 사람이고 물론 추위가 쉽게 적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운 지역에서 살아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족끼리 태국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처럼 여름에 40도를 돌파해버리는 그 날씨에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12월,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는 했지만 겨울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도쿄에서는 영상 1도일 때 한국에서는 영하 13도라는 수치를 봤어요. 겨울에 이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더워지는 시즌이 오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무조건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이 결정을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되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도 빠르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둔하고 말도 천천히 하는 것 같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화끈한 성격에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한국이 더 잘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림이 없이 모든 일 처리를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디에 가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식당에서도 음식이 빨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40분 동안 기다려서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빨리 달라고 보채면 조금 참을성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때문에 음식을 왜 안 주냐고 보채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껴볼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답답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음식점에 가서도 메뉴를 한참 고민한 후에야 고르고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빠른 속도로 따뜻한 음식이 나오는 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그 빠른 속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요. 커피 주문을 받고 여유롭게 10분이나 20분을 기다렸다가 커피를 받아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바쁜 카페에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제가 주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상 걸릴 것 같으면 보통의 경우 저에게 미리 말해주고는 했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리겠냐, 주문을 하겠냐 같은 질문 말이에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식 속도가 너무나 늘 감사했죠. 아마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고 카페에서도 음료가 나오는 것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을 별로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놀래킨 속도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겨울날이 찾아왔습니다. 알래스카처럼 폭설이 오고 많은 차들은 통행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사회 시스템은 마비가 되어버리죠. 심지어 전선주리에 올라간 눈들이 너무 무거워서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오랜 기간 그런 피해를 겪다 보니 알래스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급하게 보내줘야 하는 서류도 잠시 그 기한이 연장되는 일 말이에요. 때문에 일단 폭설이 내리면 모든 것들을 일시정지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도 뿌리 깊게 심어져 있던 것이죠. 저는 알래스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집 앞 마당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당연한 생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고 학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폭설 때문에 못 간다고 설명을 했고 학원 측에서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쉬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특유의 따뜻한 집에서 몇 시간이고 잠을 청하고 오랜만에 폭설로 인한 휴식을 즐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눈이 그치고 밖을 내다봤을 때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집 앞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설이 완료되어 있었고 차들과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길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밖을 나가봤고 집 근처 편의점이나 큰 대로변에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서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까지 쉴 줄 알고 편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알래스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폭설 때문에 며칠씩 휴교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미국에서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원에 출근해서 실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장님의 말에 또 한 번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출근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폭설 전에 한국에서는 염화칼슘을 큰 대로변에 충분히 뿌리고 수시로 제설 작업을 하고는 한다고요. 때문에 한국에서는 폭설로 인해서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대신에 요즘에는 학생들이 부모의 권유로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학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사실 2개 반의 수업을 한 곳으로 합치기도 한다며 학원 측에서는 알래스카 출신인 제가 이미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봐 미리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강의를 합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았고 때문에 그냥 휴가를 준 것이라며 예전에도 알래스카 출신의 선생님들과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출근이 안 될 정도의 폭설이 내리면 미리 연락을 주거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리 공지해주겠다며 특별한 말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설이 워낙 잘 되고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지는 않으니 한국의 특성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알래스카 출신인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른 문화권에서 왔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실장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저의 실수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저에게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의 커피를 계산하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다들 고맙다며 즐겁게 커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수강생들의 강의까지 통합해서 강의를 했던 미국 남부 출신의 조시 선생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더군요. 그런 망측한 짓을 해놓고 이 커피 한 잔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냐며 그 커피를 안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조씨는 사실 실장님께서 미리 수업을 합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요. 제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고 제 잘못은 맞기 때문에 조씨에게 더 진심을 담아서 사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일단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주고 그게 사소한 일이었거나 그럴 만한 상황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면 웬만하면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라고 교육받아온 영어권 원어민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준다는 차이점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두 문화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고, 그런 문화 차이를 느낄 만큼의 갈등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흔히 알고 있던 상식인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인내심 차이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경험한 이후 제 가치관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했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고 손해가 오는 경우 감정을 숨기지 말고 버럭 화를 내는 영어권 사람들의 문화가 오히려 잦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금만 양보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을 키울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짜 관대함보다 진짜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더 옳다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이번 한국에서의 폭설이 한 단계 생각의 성장을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한국인 동료 선생님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은 경계하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회사 사람들하고는 저녁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며 주말에 따로 연락을 하는 일은 엄격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던 제가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학원에서 회식이라는 문화를 접하고 처음에는 충격적이라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데 말이죠. 이제는 한국식 문화이던지 미국식 문화이던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무조건 한국적인 게 좋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적인 게 저한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식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뒤로 한국인 동료들과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직장 동료이자 친구가 된 이 사람들은 저를 데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생각하기에 어려운 한국의 식당들이나 한국의 문화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였다면 같이 가볼 수 없었던 그런 장소들이라던가 한국의 바닷가에 펜션을 잡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방식으로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는 원칙을 한국에서도 지켜오고 있던 저는 같은 영어권 출신의 영어 강사들과 만나서 동네에서 맥주 한잔하거나 길거리에 앉아 수다를 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이 보여준 세상은 정말 넓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볼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는 미국보다 작지만 몇 시간을 달려도 평야밖에 나오지 않는 미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만 달려도 새로운 볼거리가 있었고 바다를 향해 달리면 그 중간에 볼거리 가득한 카페 그리고 멋진 경칠, 충분한 인프라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2시간만 열심히 달리면 동해바다를 만날 수 있고요. 그곳의 분위기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말로만 듣던 북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저는 직장 동료 이상으로 가까워진 한국인 친구들이 없었다면 한국에 오랜 기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생각을 해보지도 그리고 해볼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지극히 알래스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도 똑같이 적용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저에게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먼 바다 건너에서는 태풍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나비 효과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뒤로 저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이해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한국 사람들 역시도 제게 마음을 열어준 이 고마운 친구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방식의 모든 생각과 관습을 버리고 한국식으로 탈바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저처럼 한국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잘 맞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른 문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그 나라 또는 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멋진 현지인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지 못할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이 한국이 되었고, 한국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좋은 점들은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도시에 사는 것은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고 차들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너무나 동경했는데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날씨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다만 여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더웠거든요. 이건 아마도 제가 너무나도 추운 지역인 알래스카에서 왔으니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더위를 느꼈을 겁니다. 추운 지방에서 온 사람일수록 더욱 더위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동료 선생님 역시도 한국의 여름은 무척이나 덥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서 고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현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시기 일본에 갔던 친구 말에 의하면 일본에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도 있고 옛날 가게에는 땀을 흘려가면서 밥 먹어야 되는 식당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것이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성격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어진 저희 환경이 그만큼 쾌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 가봐야 할지 걱정하던 고민이 사라지셨나요? 한국에서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두 하나같이 값진 것이고 한국의 모습을 보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일입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